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5일 저녁 7시 반을 넘은 시각입니다. 네, 오늘 어제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뉴스는 단연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제 밤 오늘 오전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가장 많이 본 뉴스 1, 2위가 이 사건 관련 보도였고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사 10건 중에 4건, 그리고 30건 중에서는 11건이 이 사건 관련 기사일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이 손석희 사장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49세의 김모 씨입니다. 이 김 기자라는 분은 로이터 통신, 그리고 경향신문, 그리고 KBS를 거쳐서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김모 씨를 폭행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현재 경찰이 이제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밤 11시 50분에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이 손석희 사장이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김 씨는 사건 다음 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진술서에서 폭행 당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녹음 파일을 같이 이렇게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폭행과 관련해서는 폭행을 당했다, 안면부와 여러 군데 이렇게 가격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손 사장 측은 그냥 툭툭 건드린 정도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이 김모 씨는 2017년 4월에 일어났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의혹을 당시 취재하던 중이었는데, 이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손석희 사장이 JTBC의 기자직 채용을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손석희 사장은 아니다, 그냥 취업 청탁을 해오면서 협박이 지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김모 씨라는 분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월 10일 밤 11시 50분경 마포구 소재 일본식 주점에서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손 사장은 제가 대화를 더 이상 지속할 이유와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고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폭력적인 분위기로 착석할 것을 강압했다. 심지어 내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 가방을 빼서 자신의 옆자리에 두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탁자 아래로 내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후에는 바로 옆자리로 와서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가격했고, 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제 오른쪽 안면부 광대뼈와 턱을 가격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폭행 직후 손 사장과 한 대화를 녹음을 했고 음성 파일도 제출했는데, 지금 이 음성 파일 내용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들어보면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손석희 사장의 목소리로 그게 아팠냐? 아팠으면 사과하겠다 정도로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손석희 사장은 JTBC 8시 뉴스룸 오프닝을 통해서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어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JTBC의 반박이 나오자 이 김 씨는
다시 이제 재반박을 하면서 둘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카톡방을 통해서 다 공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2017년 9월부터 시작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 손석희 사장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JTBC에서 뭐 한 자리를, 그것이 공채든 특채든 아무튼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구절절, 메시지도 길었고 뭔가 애쓴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떤 불법 청탁이다, 어떤 협박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굳이 이 청탁을 거절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을 이 메시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금 협박이라는 주장에는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17년 4월에 일어났다는 이 교통사고인데요. 당시 이 교통사고를 빌미로 해서 이 김모 씨가 취재를 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손석희 사장이 그때부터 이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라고 김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손석희 사장은 그것은 단순 그냥 접촉사고일 뿐이고 다 해결이 된 건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2017년 4월 16일 날 일어났던 이 교통사고는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밤 10시쯤에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이제 손석희 사장이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김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고 직후에 손 대표가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고 피해자들이 쫓아가다가 4차로 도로변에 차를 멈추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8월 JTBC 사옥에서 손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손석희 대표를 보호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석희 사장이 JTBC 일자리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게 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 측은 제보가 인연이 돼서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일 뿐이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서 어떤 기사화할 수 있다는 협박을 했고 이후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사실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많이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옆자리에 누군가 한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면 음주운전이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기사에 달리는 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참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JTBC의 보도 행태를 빗대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면서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시던 그분들이니까
분들이니까 이 사건도 인정을 하셔야죠. 반박하면 2차 가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그동안 작년에 그 JTBC가 미투 관련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그 피해자들의 주장을 이제 사실로 전제로 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아직 확인도 되기 전에 이제 가해자로 바로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는 이제 이런 보도에 대한 사실 비판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뭐 JTBC의 기자들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이 사건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확실히 이 사람이 뭐 성추행을 했느냐, 상복행위를 했느냐라는 그런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라는 멘트를 기자들이 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지금 이 사건을 조롱하듯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는데, 참 손혜원 의원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뭔가 자신이 한 말이 또는 자신이 한 행위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당시 미투 사건에 의해서 미투 사건이 막 확산될 당시에 가해자로 몰렸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진성 시인이란 분이 오늘 손석희 앵커에게 라는 글을 또 올려서 이것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탄 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 말도 팩트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 언론인이십니다.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좀 웃기지 않나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손석희 사장을 어떻게든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JTBC가 보여왔던 여러 사실 왜곡 보도,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손석희 사장을 비판하는 그러한 의견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손석희 사장과 이 김모 씨,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김모 씨가 주고받은 이 텔레그램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텔레그램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 1년 만에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세상이 됐음.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 감기 조심해라. 한번 걸리면 끝이 길다. 네, 지금 1년 만에 조중동 세상이 됐다.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이런 글을 보면서, 손석희 사장의 어떤 편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문재인 정부, 그동안 JTBC가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려는 많은 보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건 뭔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